여기서 자기의 발달이 정되된 자기애가 쏟아내는 표현들 이거 자체를 자기애적 욕구를 코웃은 어떻게 봤어요? 이 자기대상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환자 자체가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봤던 부분이죠. 그래서 발달이 정지된 자기애가 쏟아내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자기애적 욕구들을 계속 드러낼 때 그거 자체를 거부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어린 시절에 이 환자가 충분하게 누렸어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다시 이 욕구들이 살아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재활성화하던 자기 대상 욕구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치료를 돕기 위해서 치료 진전을 위해서는 이 자기 대상 욕구가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역동 심리학자들, 그 역동 방어, 우리가 드라이브 그리고 드라이브에 대한 어떤 디펜스라는 역동과 방어 이론 쪽에서는 이걸 죄책감과 연관시켜서 보니까 이걸 방어로 간주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분석자 그 자체가 진전되지 않도록 결국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자기애적인 욕구들, 자기 대상 욕구, 셀프 아브젝트에 대한 욕구들이 치료 과정에서 쏟아져 나올 때 이것을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치료를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여기서 근본적인 서로의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코웃이 미스터 Z에 대한 분석에서 첫 번째는 자기가 역동 방어 이론에 따라서 환자를 치료를 했는데 4년 반을 치료하고 나서 자기는 이 환자가 다 이제 나은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5년 후에 이 환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죠. 5년 후에 돌아와서 자기의 새로운 인사이트, 그래 셀프 사이칼러지적 입장에서 이분이 자기 대상 욕구라고 하는 것, 셀프 아브젝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욕구들은 이게 방어가 아니고 치료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어린 시절에 충분하게 경험했어야 될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 때문이기 때문에 이분이 건강해지려면 이 자기 대상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된다고 본 거죠. 근데 자기 대상 욕구를 충족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 그냥 일반적인 충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코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걸 설명하려고 애를 쓰죠. 보통 프로이드 이론 속에서는 결핍에 의한 치료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죠. 내담자가 만족 중심으로 가게 되면 이분은 더 이상 분석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역동 충족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티케이션 중심으로 환자를 도울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비난을 감안해서 이 자기 대상 욕구들이 있을 때 그 자기 대상 욕구들을 결국은 채워주는 건데 이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정서적인 경험을 통해서 과거의 부모들은 자기의 아이가 그랜디오스 셀프를 드러냈을 때 거대 자기를 드러냈을 때 그걸 우리 아이가 정말 훌륭하다. 그리고 넌 참 뛰어나고 너는 힘도 세고 영리하고 누구보다도 예쁘고 이런 것들 그랜디오스 셀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해주는 미러잉 해주는 부모 역할을 아이가 요구하는데 임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공감해 줘야 된다. 이 환자의 정서를 공감한다고 하는 것을 이분을 만족시켜 준다는 것하고 어떻게 구별할지는 쉽지 않은 얘기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과거의 원대상에게서는 체험하지 못했던 정서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이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심볼릭하게 이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역동 그리고 방어 이론 쪽에서는 이런 자기 대상 욕구 자체가 치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제거해야 될 것으로 보는 거죠. 이건 해소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코우세 입장에서는 이런 자기 대상 욕구 자체가 충분하게 공감되고 수용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환자 스스로의 심리 내적 구조가 생겨난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심리적 스트럭처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자기애적 욕구 내지는 여기에서는 자기 대상 욕구들이 충분하게 공감되고 수용되고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분들이 내담자가 치료자로부터 과거의 원대상으로부터는 경험하지 못한 정서적인 공감을 정서적인 지지 그리고 여기서는 어튜먼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이런 대상을 만나본 체험이 없는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어튜먼트 경험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임상에서는 여기서 코웃이 봤던 환자들은 자기애적 성격장애나 행동장애자이기 때문에 이 자기 셀프에 대한 셀프 이스팀이 바닥에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하는 지점에서 과거에 보통 이고 사이칼리스트 얘기하듯이 어느 정도 구조가 돼 있어서 심리 구조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치료 기법인 어떤 욕동과 방어 이론 쪽에서 해석 중심으로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체험적으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코웃의 이론이 조금 애매한 부분은 어떤 이 공감을 통한 엠퍼티를 임패틱 이머전이라고 하는 공감적 침잠이라는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자기의 치료 기법으로 가져왔는데 이걸 워낙 이고 사이칼리스트의 반대가 심하니까 이게 어쩌면 클래시컬한 이론 쪽에서 소화해낼 수 없는 그런 인사이트였기 때문에 이걸 본인이 치료 기법이라고 이 얘기를 할 수 없었고 어떤 면에서는 환자를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치료 기법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이 공감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치료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스스로의 자기의 입장을 클리어하게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공감만 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고 하는 그런 반론들 때문에 그 부분을 마지막까지도 잘 설명해내지 못한 부분인데 이제 그 후학들이 이걸 조금 더 선명하게 설명하고 요즘 들어서는 인터서브젝티브 띠어리랄지 릴레이셔널한 띠어리 속에서 코웃의 얘기들도 충분히 이게 소화되면서 좀 더 포괄적인 이론들이 현대에 와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웃이 기여한 부분들도 현대 정신분석 여러 학파들 속에 많이 수용되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이고 사이칼리스트를 정치한 논리를 자기의 새로운 이론 가지고 논박을 해내는데 굉장히 힘겨워서 어떨 때는 자기 주장을 환경적인 주장을 하다가 어떨 때는 또 내가 어쩌면 욕동 방어 이론이 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건 스트럭처가 있는 환자들은 그게 맞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그 보완이다. 이렇게 자기 이론의 하나의 주변적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면은 이분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자기의 셀프 사이칼로지를 가지고 전체 모든 사이키에 대해 적용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치료 대상이 뉴라티칸 환자이거나 아니면 자기애적 성격 장애나 행동 장애자이거나 이 양쪽에 다 결국은 이 공감의 중요성을 가지고 자기의 이 셀프 사이칼로지를 가지고 좀 더 익스펜션을 해서 전체를 포괄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걸 다 완성하지는 못하고 결국은 이분이 일찍 타계하시는 바람에 자기 이론을 다 충분하게 제너럴 사이칼로지로까지 만들어내지 못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처음에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나 행동 장애에 국한되는 이론인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그 인사이트들이 뉴라티칸 환자들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그 스스로도 그걸 포괄하고 싶어 했을 것이고, 그 제자들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현대정신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스파르타니스 이론도 초기에는 스파르타니스도 뉴라티칸 환자, 그 오브젝트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나는 뉴라티칸 환자 레벨에 가면은 궁극적으로 모두가 클래시컬한 이론에 따라서 치료하면 된다. 그런데 그 레벨에 가기 전까지는 전통적인 치료 기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의 기법을 개발했다. 이렇게 처음에는 어떤 상보성이라고 할까요? 프로이드 이론, 클래시컬한 이론이 커버하지 못한 부분을 그 부분을 보충한다는 개념으로 겸손하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이론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랄지 이런 아주 좋은 인사이트들은 꼭 프리에더퍼런 환자에게만 적용할 것이냐, 꼭 그렇지 않고 이것도 다른 환자를 보는데도 같은 입장에서 다 모던 사이코애널리틱한 입장을 충분하게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흐름들도 만들어내는 거죠. 셀프 사이칼로지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봐요. 그래서 셀프 사이칼로지 쪽에서도 처음에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나 행동 장애자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를 했고,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도 프리에더퍼런 환자 중심의 이론이었지만, 이론이 발달하면서 그 이외에 환자층까지도 커버해서 넓은 의미에서 정신분석을 통할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코우시나 아니면 스파르타니스의 후예들 안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겠죠. 그런 어느 쪽 이론가들이나 그런 욕심을 가지고 더 연구하고 보완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